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남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34강 주제인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실 스타일 자체는 저번에 다룬 중앙행정제도랑 차이가 없긴 한데 이 두 유형이 별개로 출제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나누는 게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일부러 두 개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저번 주제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강 주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역시 시기 별로 차이 없고요. 난이도의 경우에는 이번엔 조금 더 높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번 유형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키워드를 더 많이 공략하시기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조금 더 높게 잡았고 출제율은 솔직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행정제도랑 지방행정제도를 구별한다면 무조건 중앙행정제도부터 공략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출제 비중은 제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더 낮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직책과 역할을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중요하게 다룰 거는 여기 있는 셋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수령, 향리, 유양소, 특히 이 유양소랑 수령부터 먼저 외우세요. 그래서 이 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향리가 한 두 번째, 그 다음에 관찰사가 한 네 번째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수령, 유양소가 1등, 그 다음에 향리가 2등, 그 다음에 관찰사가 3등을 중요하다. 그렇게 조금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 또는 정답에서 그냥 저번이랑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지방 행정 직책과 관련된 키워드 언급되고 일단 얘네들부터 잡는데 수령과 유양소가 더 중요하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선시대 지방 행정제도의 기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당시에 그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는 크게 부, 목, 군, 현으로 나눠지는데 약간 지금을 치면은 시, 도, 음, 면, 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도 되고 그냥 지금의 시, 구, 읍, 면, 동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순서까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파견된 당시의 지방관은 실질적으로 수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수령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수령이 대부분 파견됐고 이 수령을 감독하는 역할이 관찰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원래 이 향리의 경우에는 이 향리라는 건 약간 지방의 말단 관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고려시대에는 제가 그때 오도에 파견된 건 안찰사 그리고 양기에 파견된 건 병마사라고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방관이 파견된 곳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연인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현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향리가 당시 그 좀 지방의 그런 실권자도 좀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게 있거든요. 사실 굳이 나중에 가면 더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향리는 고려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권한이 높았어요. 대신 이 시기에는 향리가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로서 조금 격화됐었고 또 지방에선 나름대로 자치기구로서 이 수령을 좀 보좌하고 나쁜 향리를 감찰하는 유향소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또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또 중앙에서 경제소를 운영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트렌드가 있구나. 그거부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각자 다뤄드리면서 키워드를 보충해 드릴게요. 자, 먼저 수령입니다. 자, 수령의 경우에는 당시 조선시대 좀 지방의 실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에. 그래서 이 수령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사권 등 거의 엔간한 업무.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지방자치제니까 거의 시장, 도지사급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급이지만 사실 굳이 더 따지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그 팔도에 곳곳이 파견됐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거의 각 지역에 뭐 얘가 한 명 파견되는 거 아니고 정말 많이 파견됐지만 각 지역에서 그만큼 지방 곳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파견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수령의 업무인 칠사가 중요한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농사 잘하고 법 제도 같은 거 잘 운영되는지 보고 학교 늘리고 약간 이런 내용. 그래서 수령의 7가지 업무를 다룬 게 칠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7가지 내용이 있으면은 아 수령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피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지가 연고가 있는 곳에다가 부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라도에 내 가족이 있다, 아니면 부산에 내 삼촌이 있다, 이러면은 못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피제는 그냥 그런 내용이고 1800 약 5년 정도의 임기로 운영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향리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서 일단 고려시대보다 지위가 격화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려시대에는 뭔가 지방에 대한 그런 통치가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향리도 나름 권한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 수령이 곳곳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 향리는 결과적으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격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로는 단안이라는 명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생일, 뭐 사는 곳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향리랑 관련된 정보 같은 게 있는 게 단안이고, 호박 및 호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향리랑 관련된 수장 또는 대표적인 직책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호박, 호장 외에도 뭐 통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호박 및 호장 나오면은 일단 향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향소. 유향소의 경우에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로서 일종의 향촌의 자치기구예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경제소의 통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수령은 지방의 실권자예요. 근데 이 향리는 일단 그 고려시대보다 권한이 떨어져가지고 수령을 보좌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수령은 그렇다 치는데, 일단 수령은 그래도 좀 지방의 실권자니까 좀 어루 달래주는데, 이 관리들이 좀 깽판 치는지 일단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조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어루 달래주면서 보충해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안 하는지 이렇게 감찰을 역할하면서 깽판 치지 못하게 한 게 유양소의 자치 역할인데, 중요한 거는 이 유양소의 역할이 너무 세지면은 반대로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 하면서 너무 또 이 유양소의 역할이 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경제소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나름대로 유양소를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양소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에서 관련된 관리를 나름대로 견제도 하지만 또 지방이 너무 세지 않게 중앙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권 분립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중앙이 너무 세지지도 않게 지방이 너무 세지지도 않게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이룬 게 당시 정치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기출에서 경제소 언급됐다, 그럼 유양소를 냈을 확률이 95%입니다.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 경제소가 언급됐다, 그럼 유양소를 냈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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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왜? 경제소는 얘 외에는 사실상 낼 게 없어요, 하는 것만 해선. 그래서 경제소 나왔다, 유양소구나,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름의 폐당이라던가 장점 같은 거를 조금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한 번은 폐당이 너무 심각하니까 태종시기 폐지했고 나름 성종시기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이런 식으로 부활한 적도 있습니다. 자, 관련 용어로는 좌수미 별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유양소랑 관련된 주요 직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향당 및 향청이라고 있는데, 향당 및 향청이란 거는 일종의 유향소와 관련된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지방, 향자가 고향할 때 향자가 대체로는 지방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자 말하는 건데, 약간 이 향자가 언급되면은 고향 또는 지방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향자란 단어가 언급되면은 엔간에서는 지방과 관련된 키워드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향자가 언급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붕당 파트에서 다루들이 살인과도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그걸 바탕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비교적 출제율 낮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 핵심 키워드도 다뤄보죠. 자, 첫 번째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키워드입니다. 자,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 그래서 지방의 그 관리들이 일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관찰 역할을 하는 게 말 그대로 관찰사고요. 특징으로는 얘네들은 감사하는 역할, 그리고 도백이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방백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360일의 임기. 그러니까 이 관찰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관찰하는 사람이 너무 한 일만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또 왔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지네기 짜고 칠까봐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얘는 좀 임기가 많이 변했었고 그 빨리빨리. 그리고 경제소의 경우에는 중앙에 설치돼서 지방의 유양소와 연락하고 조금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자, 팔도에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다. 그런 말 있고, 임기 1800일, 그리고 상피제. 제가 상피제의 경우에는 자신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부임을 못하는 제도라 했었죠. 이런 키워드 나오면 일단 수령입니다. 자, 우측 문제. 지방관할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일단 관리고, 고려시대랑 달리 그런 조금 외역점도 지급받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고려시대랑 달리 뭔가 취급을 덜 받는다. 그런 맥락이 있고, 우리들의 수장을 호장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 나오면 지방의 말단 관리, 향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으란 겁니다. 자, 1번.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제가 이거 향리랑 관련된 키워드를 했습니다. 틀렸고, 2번.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다. 자, 이게 제가 지방 실권자라 했죠? 정답 2번이고, 3번. 감사, 도백 등으로 불린 거는 관찰사라 할 수 있었고, 4번.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은 거는 노비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5번.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잡과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술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화가, 의사, 아니 천문학자, 조금 이런 것들을 작가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답 2번이고, 자, 이 문제 보면은 향원, 일단 향원이라는 키워드 나왔고, 예상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이걸 설치하고 아무 때나 무리지어서 수령을 헐뜯고 백성들이 핍박하는 게 교활한 향리보다 심하다. 그래서 원래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활한 향리를 잡으라고 만든 건데, 지방 애들을 더 괴롭히고 좀 지방에서 지네게 모여가지고 거의 말도 안 되는 깽판 짓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태종 시기에 모두 억세버려서 폐단을 극복하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에는 폐지됐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여기 있는 기구가 그 향리를 감찰한다는 말도 있지, 감찰하고 수령은 보좌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보좌지, 수령과 여기 있는 향리를 동시에 사실 이게 나름 지방 자치기구로서 그렇게 좀 감찰하는 거 사실상 제가 보기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보좌지. 왜냐, 일단 높은 사람이니까 보좌를 한 척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도 좀 견제의 목적을 완전히 이렇게 버릴 수 없다. 조금 그렇게도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경제소가 있더라도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그 경제소 통해 가지고 지방에 나름 연락했었는데, 어쨌든 간 이런 경제소가 나오면 제가 일단은 유향소를 의심하라 했습니다. 엔갓은 이거 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성종시기에 제가 부활한다고도 아까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지방의 그런 자치기구로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바로 유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하면 좋은 기구지만 깽판 치면 너무 지방의 그런 권력이 강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기구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을 운영했다. 제가 주요 직책 맞다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대성전을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이 언급되려면은 대성전은 대표적으로 제가 나중에 교육기관 유형에서 다루겠지만 성균관이라던가 향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에서 이건 중앙에 있는 거, 이건 그냥 지방에 있는 거. 그리고 대성전이란 거는 조금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제당, 그 좀 건물 이런 걸로만 이해하세요. 지금은 3번.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했다. 자, 제가 옥당은 지난 강의에서 다뤘었죠. 홍문관인 거 틀렸고, 4번.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기출에 잘 안 나온 거 제가 안 가르친 건데, 이건 두레라는 그냥 그 노동 작업 공동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자, 매양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했다. 이것도 사실 고려시대에서 다뤘던 거였는데, 이건 고려시대 향도란 거거든요. 약간 좀 지방에서 약간 일종의 불교 조직 같은 거 비슷한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무 밑에다가 향 같은 걸 묻은 그런 활동 같은 걸 한 게 향도인데,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이것도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확실하게 포커싱 있는 것부터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34강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35강 조선시대의 사화 및 조광조의 업적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